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셀프 인테리어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산이 좀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같은 전문 인테리어 회사에 위임을 하고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또 시공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나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서 나는 셀프 인테리어로 직접 내가 공사를 하나하나 관리하면서 시공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의사결정을 하셨을 때 꼭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4가지 정도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이제 단점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좀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이 4가지 단점에 대해서 그냥 단점이 이렇습니다 라고 끝나면 저희 인사람이 아니겠죠. 이 단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보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가이드를, 조언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는 이제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현장 반장님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 현장에 계시는 반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로 인테리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비하하거나 하대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간단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 경제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수요와 공급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는 반장님, 경력이 오래된 반장님, 굉장히 꼼꼼하신 반장님,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테리어 회사들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그분들을 다 일을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상 이렇게 손에 닿기는 기회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현장에서 이 전문가다,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는 반장님들은 더욱이나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소비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컨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업계의 어떤 정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면은 반장님들이 뭐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일을 정말 잘하는 에이스들, 하이 퀄리티의 반장님들은 실제로 우리 같은 디자인 회사들도 잘 모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삼고초려해야 되거든요. 계약이 막 들어오고 또 압도적으로 계약이 몰려 있을 경우, 그럴 때 이제 이런 분들, 에이스 팀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스케줄링 하는 게 저희들도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은 현장의 반장님들을 각 공정별로 다 찾아내는 게 이제 큰 일이 될 것인데, 이런 믿음직한 반장님들을 못 찾아내는 게 좀 겁이 난다, 걱정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컨선 사항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반장님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일했던 그 포트폴리오를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다가 먼저 우선순위로 찾아보시고 일을 부탁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장에 대한 사전 이해, 그리고 현장에 대한 관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산 아파트,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 현장은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현장이거든요. 우리같이 지역사회에서 오래 한 사람들, 그 전문가 집단일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라든지 경험치, 또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돌발 상황이었어 라는 것들이 이제 알고 있죠. 그게 사실은 노하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셀프로 직접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씩 가격이나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집이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우선은 공사를 임박해서 막 빨리 사람들을 어레인지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현장을 좀 자주 다녀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진도 좀 많이 찍으시고요. 또 거기 현장에서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음료수도 마시면서 쭉 여기에는 이렇게 연관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상상하면서 전체적인 조감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요 정도의 여유는 좀 있어야 되는 게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 이 도급으로 반셀프 이렇게 인테리어 하실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SNS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했기 때문일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오늘 이후의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분들은 확인하십시오, 챙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현장을 좀 많이 찾아보고 현장도 사진도 좀 많이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 대한 사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관리라든지 감독에 대한 부분, 감리 감독에 대한 영역은 아니에요. 현장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인테리어를 이제 셀프로다가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해내야 되겠다는 숙제가 뭐냐면, 우선은 현장에 있는 반장님들을 막 어레인지 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전화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언제 오실 수 있냐 해서 일을 막 공정별로 다 붙이는 일을 하실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장 관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욕실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욕실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현장 반장님이 오시면 그분들은 자기 공구라든지 장비만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타일의 양을 계산해서 타일을 조달해서 올려놓고, 또 타일뿐만 아니라 각종 부자재들 있죠. 뭐 세라픽스나 또 압착 시멘트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재료 분리대, 코너비트 이런 것들 다 현장에서 제때에 적재적소에 조달을 해놓는 이 관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현장 관장님들이 하나의 공정을 끝내놨을 때, 끝내놓고 나면 이제 이분들이 꼼꼼한 분들은 잘 정리를 좀 해놓고 나가시긴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현장에 계속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지저분한 것들이 막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전문 회사들은 한 공정이 끝나면 그 현장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시공 품질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인테리어 업계에 있는 현장의 정설이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유명한 그 하드웨어 쪽에 유명한 그런 어떤 일본의 공장들 있죠. 5S라고 얘기하는데, 청소해라, 정리해라, 뭐 소지, 세리, 세이도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현장을 아주 깔끔하게 마치 독서실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아, 여기는 관리가 잘 되는 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여기를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 뭐 거실 샤시 쪽에 막 폐기물 잔뜩 몰려 있고, 이게 어느 공정에 쓰는지도 모르는 자재가 막 잔뜩 쌓여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우선은 현장의 반장님들이 일을 하다가 낙상 사고라든지 다칠 수가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막 올려놨던 그 자재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파손되거나 분실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막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되냐면,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거기서 막 담배 피우고 버리고 그러면 이제 화재에 대한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장 반장님을 소싱해서 일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사가 막상 시작이 됐을 때 사전에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을 자주 찾아보고 현장을 스터디하고 직접 좀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미지네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장이 시작됐을 때 그 부드럽게 일이 순조롭게 윤활유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자재에 대한 관리나 현장에 대한 청소, 정리,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굉장히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치우면 되겠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치우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고객님. 갖다 버릴 때가 문제예요. 요즘엔 다들 이제 친환경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있고 또 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세 번째 관련된 내용을 연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세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현장에 대한 감리, 감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공사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작업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수준의 시공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감리 감독에 대한 요소예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각 공정별로다가 반드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전문 회사들이라든지 기반이 잡혀 있는 회사들은 매뉴얼을 갖고 있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이런 현장 소장님들, 현장의 PM님들이 일이 끝나기 전에 체크하는 체크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이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좀 겁이 안 나죠.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숙지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현장 반장님들한테 요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사전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좀 일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갈등이 좀 안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왔을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 변호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뤄드리는 건 거의 이제 우리 이제 회사 직원들의 교육 수준이 되는 걸 거고, 그렇게 말고 좀 가볍게 요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연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셀프 인테리어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신건강상 알고 있어야 되는 네 번째가 뭐냐면 시공 품질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AS입니다. 물론 이제 셀프 인테리어 여러분들이 직시공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나면은 반장님들이 일을 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못하는 분도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고 덤벙덤벙 이렇게 대면대면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탁 내려놓고 내가 이 시공 품질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향후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아프터 서비스, 이 AS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시공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구나. 그 전문 회사에다 맡기지 않는 이상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복불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냥 좀 마음 편안하세요. 대신에 AS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교섭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 대안을 좀 말씀드려보면, 현장 반장님들이 이제 오셔서 일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으면 현장 반장한테도 조금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좀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교섭을 해서 AS는 그래도 나중에 향후 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좀 약조를 받아 놓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비용을 줄이고 또 재미도 찾아볼 수 있게 해서 이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상 그래도 기본적인 한 4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큰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좀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라는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솔루션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딱 시작하기 전에부터의 공정,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각각 공정들별로 현장에서 요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고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